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 보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턱없이 적어 상당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입에서 수시 전형을 축소하는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입학 사정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가 이전하는 도도동 일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경관동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무형유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겐 도움이 없으면 외출은커녕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 보조 서비스라는 게 있지만 운영 시간이 짧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신동석 씨가 활동 보조인 이모 씨와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혼자 손을 씻기도 힘든 신 씨에게 이런 활동 보조인은 손과 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화장실 가는 거 그거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항상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산과 장애 정도를 따진 인정 점수에 따라서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최고점인 440점이 넘을 경우 하루 16시간, 다시 말해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애인은 도내에 15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서울에서는 홀로 있던 장애인이 화마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끝나고 난 후에 돌아가고 난 후에 홀로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가 나서 불꽃을 바라보면서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들은 이 때문에 인정 점수를 낮춰 대상자를 최소 2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점수를 낮추자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투반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정 점수 기준을 낮춰달라는 장애인 측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도청 측의 입장이 나뉘면서 당분간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대입 수시 모집을 축소하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될 수 있는 수시 모집에 불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학사정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대학 입학의 대세는 수시 선발입니다. 2007년 50%였던 수시 모집 인원은 내년에 73%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시 선발 비중을 확대할 것을 대학에 주문해 왔습니다. 수능 점수보다 내신과 봉사활동, 면접 등을 통해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인재를 선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수시 축소, 정시 확대라는 공약을 내걸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시가 공정성 논란이 적고 사교육 부담이 덜할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수시 학생 선발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입학 사정관들의 역할과 위상이 불안해졌습니다. 계약직 신분인 입학 사정관들의 인건비는 교육부의 고교 교육 기여 사업 비용에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 프로젝트이고 장기 로드맵이 없어 정권 기조에 따라 축소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대학이 처음으로 입문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게 누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냐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도내 입학 사정관들은 정시 비중 확대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이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전형에 대한 거부감은 무엇보다 객관적 선발 기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각 교육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에 대규모 경관농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도도동으로 옮겨가는 항공대대 바로 옆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면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고창 청보리밭. 100만 제곱미터에 심어진 청보리가 드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룹니다.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이면 메밀꽃밭으로 바뀝니다. 덕분에 해마다 70만 명의 도시민들이 찾는 경관농업 관광단지가 됐습니다. 이 같은 경관농업 단지가 전주에도 만들어집니다. 도도동 항공대 이전지 옆으로 고창 청보리밭의 3분의 1 크기로 내후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축구장 40개 크기의 31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뒤 경관농업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주의 새로운 관광지로 농업지역인 항공대대 주변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항공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대 부지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경관농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시작된 항공대대 이전 공사는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경관농업단지와 어울리게 항공대대 담장 등을 성벽으로 만드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옛 도심 일부 지역에서 오늘부터 7층 이상 건물 신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옛 사대문안 지역인 노송동과 풍남동, 중앙동 등 148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7층 이하더라도 4층에서 6층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축이 허용됩니다. AI 매몰지 주변의 일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조성한 AI 매몰지 19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김제 매몰지 9곳의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최대 3배가량 초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질산성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게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다른 오염 원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전통 무형유산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장인과 예인들이 강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문양이 새겨진 나무 도장에 풀을 칠한 뒤 비단천에 찍습니다. 얇디 얇은 금박을 천 위에 올려놓고 두드리면 화려한 금박 문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이장보다 얇은 금박이 바스러질까 숨조차 내쉬기 힘든 작업. 장인들의 땀과 노력을 새삼 깨닫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들을 이렇게 세밀한 진짜 공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조선 철종 임금 때 궁궐일을 맡았던 고조부부터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금박 장인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보실 때는 많잖아요.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관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서 보셨던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시면서 보시게 되니까. 국립무형유산원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도자기와 합죽선, 택견과 판소리 등 모두 26개 분야에서 오는 7월까지 진행됩니다. 전문적인 강사들과 그리고 대단히 그 대표성이 있는 종목을 통해서 겪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넓은 영역까지도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체험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중 과정과 개인별 참여가 가능한 주말로 나누어 운영되며 유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익산역과 정읍역의 KTX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호남고속철도 개통 앞뒤 1년간의 KTX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 익산역은 136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56% 증가했고 정읍역은 41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34% 늘었습니다. KTX 승객의 통행 목적은 익산역의 경우 가족과 친척, 친구 방문이 42%로 가장 많았고 업무와 출장이 36%, 관광이 11%였습니다. 정읍역은 가족과 친척, 친구 방문이 49%, 업무와 출장이 31%, 관광이 13%였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과 대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과 EBS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BS 전속 교사와 대표 강사들은 올해 대입의 이해와 성공 전략, 수능 대비 EBS 활용 전략, 과목별 학습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방송의 임원 선임 구조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 방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찬 제작이 증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역방송 전체의 광고 수입은 3,1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1년 대비 2,200억 원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역 간의 전파료 배분과 자율경영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에 지역성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재원구조 개선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지역방송 정책국을 만들어 생존을 모색하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성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오는 20일 언론적폐청산과 언론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각 정당의 선대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김윤덕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등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현역인 이춘석, 안호영 국회의원 등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 7명 가운데 5명을 선대위에 포진시켰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정동영, 종합상황실장 김광수, 조직본부장 유성엽, 직능본부장 조배수, 정책본부장 김관영 의원 등입니다. 바른정당은 현역인 정운천 의원을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없는 자유한국당 전북도당과 정의당 전북도당도 자체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1900년에 개교한 전주 신흥고등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졸업생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선정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신흥고의 교훈인 배우고 참고 용맹스러운 지인용의 정신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후배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며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5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순창 일품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주부사이클 대회와 옥천 줄다리기, 곧싸움 시가 행렬을 시작으로 군민화합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주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군민체육대회는 축구와 배구, 게이트볼 등 16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오는 20일 장애인 날을 앞두고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시민과 장애인 57명이 표창과 장학금 등을 받았고 초청가수 공연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석산 개발업체의 불법 골재 채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과 석산 개발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안군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석산 개발업체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의 묵인날에 석산 개발업체가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